날씨가 더워지는 여름철에 유독 기승을 부리는 범죄가 있습니다. 바로 몰래카메라, 몰카 범죄인데요. 여성들의 옷차림이 얇아지는 여름에 집중적으로 일어나고요. 특히 여름철에는 해수욕장이나 수영장 할 것 없이 어디든 몰카 범행 장소가 될 수 있다고 합니다. 현장에서 이런 몰카범들을 직접 검거하는 분들이 계신데요. 서울지방경찰청 지하철 경찰대 현응호 수사팀장이 자리해 주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반갑습니다. 지하철 경찰대라고 하면은 승객의 안전을 위해서 활동하시는 분들 같은데 어떤 일들을 하고 계십니까? 주 지하철 안에서 발생하는 소매치기 절도, 성추행, 몰카 범죄들을 예방하고 검거하는 그런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생각보다 지하철이 범죄에 노출될 수 있는 장소가 되기도 했네요. 오늘은 그중에서도 몰카범에 대한 이야기를 좀 나눠볼까 합니다. 날씨가 풀릴 때, 특히 봄에서 여름철로 넘어갈 때 이 범죄가 기승을 많이 부린다고 하는데 현황이 어떤가요? 아무래도 지하철이 노선도 많이 증가하고 해서 이용객들이 많이 늘어났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특히 여름철이 되면 될수록 옷차림이 가벼워지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몰카 범죄가 해마다 좀 증가하긴 했었습니다. 그렇지만 올해도 조금 증가했다가 저희가 홍보활동 강화, 집중 단속 등을 통해서 작년에 비해서 발생 건수는 약간 소폭 하락한 추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름이 되면 더 약간 기승할 수가 있기 때문에 각별한 주의가 요구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불과 몇 년 전만 해도 이렇게까지 기승을 부리진 않았는데 한 해 한 해 거듭될수록 점점 그 추이가 높아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심각한 문제인데 보통 예전에는 휴대전화, 카메라 이용해서 문자 메시지 보내는 것처럼 해서 몰래 찍고 그랬잖아요. 요즘엔 이 수법이 다양해지고 있다면서요. 그렇죠. 이게 그전에는 스마트폰으로만 사용을 했었는데 스마트폰도 어플리케이션이 계속 생기다 보니까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다양화되고 업그레이드가 되고 그러다 보니까 저희들이 단속하는 현장에서도 상당히 어려운 점이 많이 있긴 있거든요. 근데 스마트폰만이 아니라 지금 만년필, 시계. 지금 화면이 나오고 있는데 저 모든 것에 몰래카메라가 설치가 돼 있다는 말씀이세요? 저 모자 같은 것도 보면 사이에 구멍이 들어가 있어요. 구멍이 들어가 있고 시계도 구멍이 보이고 그다음에 노트북, 자동차 리모컨 키가 또 있거든요. 리모컨 키, 저기 보이시는데, 잘 보이지도 않는데요? 네, 잘 직접 보면 보이지가 않아요. 유심히 봐야 하는 부분들이고, 쇼핑백도, 쇼핑백에 또 구멍을 뚫어서 휴대폰을 구멍에 넣어가지고, 찍고 하는 그런 영향이 있습니다. 정말 다양한 생활 속의 물건들이 이렇게 몰카 범죄에 사용이 되고 있었네요. 특히나 너무 작아서 이렇게 이동하면서 찍으면 눈치조차 챌 수 없을 것 같은데 실제로 지하철 몰카, 특히 몰카 범죄 어떤 사례들이 있는지 저희가 화면으로 좀 모아봤습니다. 만나보시죠. 사람이 가득한 지하철 안이죠. 한 승객이 자는 척하고 있는데 핸드폰은 바로 앞에 여성의 다리를 향해 있었습니다. 또 다른 사례인데요. 유독 한 여성의 뒤에 붙어선 이 남성은 여성이 자리를 옮기자 끈질기게 따라붙어서 밀착을 합니다. 에스컬레이터를 탄 여성의 치마 속을 몰래 찍고 신고가 된 줄 모르고 계속 밀착을 하다가 결국 덜미가 잡혔습니다. 엉덩이 빼, 아저씨. 엉덩이 빼라고. 이번에는 대전역의 대합실로 오르는 에스컬레이터인데요. 한 남성이 고개를 푹 숙인 채 여성의 뒤를 찾아갑니다. 스마트폰으로 앞에 선 여성의 치마 속을 몰래 찍고 있는 건데요. 한 시민의 신고로 경찰에 붙잡힌 남성의 스마트폰에서는 여성 400여 명을 몰래 촬영한 동영상과 사진이 나왔습니다. 이 남성은 10년 전 아내와 이혼한 뒤 호기심이 생겨서 촬영을 했다고 말했습니다. 보통 이런 범죄에 노출된 피해 여성들은 자신이 촬영당하고 있다는 사실을 모를 거 아니에요? 그럼 현장에서 누가 신고해주지 않으면 잡기가 어려운 상황이네요. 일반 성추행범 같은 경우는 지하철 안에서 피해자가 있기 때문에 피해자가 느끼거든요. 그래서 신고가 되지만 스마트폰 같은 경우는 몰카 같은 경우는 모르는 경우가 대부분 많아요. 그래서 저희가 경찰관이 단속할 때 인지를 하지 않으면 주위에서 보고 신고를 해줘야 되는데 신고를 하지 않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신고하더라도 이게 나중에 검거가 되더라도 그게 됐겠느냐 그런 식으로 해서 그냥 넘어가는 경우가 많이 있거든요. 그러실 필요 없이 112 신고하거나 주의 도움을 받아서 즉시 현장에서 검거하지 않더라 하더라도 저희가 또 CCTV 동선을 수사를 해서 검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적극적인 그런 신고가 이런 것들 몰카 범죄들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없앨 수 있는 그런
하나의 계기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신고를 하려고 해도 그게 인지가 되어야 하는데 네. 현장에 투입되시기 전에 어떤 그 지침 사항이 있을 거 아니에요. 뭐 네. 이런 유형을 보이는 사람이 있으면 좀 의심이 간다. 네. 어떤 분들입니까? 주로 그 바쁜 시간대인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한 곳에 왔다 갔다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뭐 성추행범도 마찬가지겠지만 몰카범도 여성들 특정 부위를 찍어 하기 때문에 여성의 주위에 계속 왔다 갔다 한다거나 아니면 그 카메라의 렌즈 부분들이 여성을 향하고 있다거나 그 순간적으로 멈추는 동작이 있거든요. 네. 그런 부분들을 저희가 유심히 보면서 검거를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이제 범인을 잡으려면 유심히 살펴보셔야 되는데 그렇죠. 오히려 지나가는 사람들이 저 사람 왜 이렇게 유심히 보지? 반대로 의심받으신 상황은 없으셨어요? 그게 저희가 그 서울 모 역에 보면 상당히 긴 에스컬레이터가 있어요. 네. 중간쯤에서 저희가 그걸 보고 단속하려고 저희가 하고 있다가 112 신고가 돼서 경찰관이 와가지고 뭐 하시는 거냐. 네. 용무원이 왔을 때도 있고 그러니까 저희가 보다 보니까 오히려 의심을 받는 경우가 있었어요. 범인을 잡으려다가 오히려 범인으로 네네. 몰리는 그런 112 잊지 신고가 못할 돼가지고 에피소드가 네네. 있네요. 현장에서 범인 잡고 났을 때 일단 증거를 빨리 이렇게 확보해서 들이밀어야 되는데 이거 순순히 내주겠습니까? 힘이 될 거 아니에요. 사실 그게 좀 어려운 부분들인데요. 저희가 무작위로 아무나 단속하는 게 아니고 아까 네. 제가 말씀드린 그런 카메라에 그런 그 고정되는 그런 부위들이 있기 때문에 딱 보고 먼저 양해를 구하죠. 이런 약간 렌즈가 네네. 여성들 하체 부위를 상하고 있는 것 같은데 한번 볼 수 있겠느냐. 그러면 대부분 순순히 응해 주세요. 아무것도 아니다라고 하는데 대부분이 찍은 친구들은 크게 반항을 하죠. 내가 좀 범죄자냐, 내가 범인이냐, 왜 나를 단속하느냐, 기분 나쁘다. 네. 라고 해서 처음에 버틴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그런 신랑이도 네, 있겠군요. 신랑이가 있습니다. 네. 그런데 잡고 봤더니 의외로 평범한 일반인들이 많았어요. 네네. 왜 그런 겁니까? 일반인들의 심리, 순간적인 충동을 이기지 못하고 저지르는 범죄인가요? 그게 제가 볼 때는 사실 인터넷 매체에서도 많이 그런 야한 사진 같은 것도 다운받을 수 있는 그런 상황들이잖아요. 그거와 달리 자기들이 본인들이 아까 좀 나왔지만 직접 찍어서 보관해서 보고하는 그런 호기심, 네. 호기심 그게 아닐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일반인뿐만이 아니라 예전에는 뭐 잡고 봤더니 뭐 그 법을 만드는 사람, 헌법 네네. 연구가도 있었다고 하고 네네. 의사나 교수, 심지어 목사까지 네. 우리가 참 존경할 만한 분들도 범행 대상에 포함이 돼 있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왜 그런 건지 모르겠어요. 그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볼 때 뭐 그런 분들이라고 해서 별다를 것은 없고 똑같이 아까 말씀드린 것도 뭐 호기심이 아닐까. 네. 저는 그렇게 판단해 보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단순히 이런 범죄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걸 또 어디 올리고 공유를 한다면서요. 그게 문제입니다. 네네. 그래서 그런 부분 때문에 저희가 사실 이 성폭력 등 특별법 이게 저기가 카메라 등이 일반 성추행보다 이게 좀 처벌이 셉니다. 그래서 유포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네. 저희들도 하게 되면 바로 그걸 이제 현장에서 유포되지 않도록 조치를 취한 다음에 바로 검찰에 송치를 해서 사건을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네,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내 신체 일부분이 그렇게 유포가 되어 있다면 얼마나 정신적으로 충격이 심하겠어요. 네, 맞습니다. 그럼 이런 사람들에 대한 처벌은 어떻게 됩니까? 그 처벌이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성폭력 처벌 범죄 처벌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에 그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벌하고 처벌하고 네, 있습니다. 근데 그 대상 기준이 조금 애매하기도 합니다. 모든 사람한테 다 적용이 안 되더라고요. 네네. 그게 화장실 몰카라든가 계단 에스컬레이터 상에서 치마 속을 찍었다거나 네. 면백할 경우에는 좀 많이 인정이 되는 편인데 뭐 최근 각 법원마다 이게 판결이 약간 틀려진 경우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그 가슴 부위 등 특정 부위를 부합해 찍었을 경우에는 인정이 되긴 하지만 그 전체 부위라든가 전체 화면을 할 경우에 안 되지 않도록 네네. 대법원에서 그 한 게 있거든요. 사진에 찍힌 신체 부위부터 각도, 촬영 의도 등을 구체적이고 개별적으로 검토해서 유무죄를 판단해야 한다. 이런 식으로 좀 돼 있어서 처분 기준이 사실 명확하지 않은 그런 부분이 좀 있습니다. 애매한 기준 때문에 오히려 범죄를 키우고 있다라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인데요. 아무리 조심을 한다고 해서 뒤에 눈이 달린 것도 아니고 예방하는데 한계가 있지 않겠어요? 네네. 그럼에도 우리가 조금 단속하고 대책을 마련할 수 있다면 어떤 해법이 있을까요? 그게 저희 지하철에서는 일단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몰카 문제뿐만 아니라 저희 경찰 자체에서 여성 범죄에 대한 불안감 해소를 위해서 6월 1일부터 8월 31일까지 3개월 동안 여성 안전 특별 수천 활동을 벌이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여성 불안 요인 파악을 해서 여성 범죄 취약 지역에 경찰력을 집중 투입해서 범죄 분위기를 사전에 제압하는 그런 역할들을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네, 특히나 여름철에 기승을 부린다고 하니까 이맘때쯤 더 경각심을 가지고 또 투철한 네네. 시민의 신고 의식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네네. 자, 서울지방경찰청 현흥호 수사팀장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